종부세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던 민주당도 일부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폐지는 기본 방향인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대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강한 똘똘이 한채 현상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다주택 중과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에게 호재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취득세 중과예요.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에 지금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차지하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로 그리고 7월에 세제 개편을 앞두고 많은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개편안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개 정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두 번째로는 종부세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서울에 요게 일부 해제될까 한번 검토를 했는데 보류가 됐어요.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요 일부 해제 요거 검토되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 요 폐지도 이제 움직임이 좀 발생하고 있고 입법도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 요 폐지도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요 5가지 항목들이 이번에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온 개편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들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들이라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부세 완화 얘기는 의외로 민주당에서 먼저 점화가 되었습니다. 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러니까 일반 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그냥 사석도 아니고 방송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둘째치고 요 내용 자체를 보면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 즉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접근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종부세라는 것은 일종의 징벌적 과세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힘들어하는데 너는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좀 징벌적으로 높은 세율을 이렇게 부과하는 게 종부세인데, 아무리 비싼 집이어도 그냥 나는 내 집을 사서 살고 있을 뿐인데, 특히 이제 강남에 아무리 집값이 비싸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옛날부터 집값이 지금만큼 오르지 않았을 때부터 그냥 거주하시면서 그냥 내 집에 살았는데 집값이 쭉쭉 올라가면서 갑자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종부세가 사는데 굉장히 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어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옳은 일이냐, 요 내용을 이제 한번 던졌고, 그래서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한 게 요 종부세 완화 논의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검토는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외에도 이제 다른 의원들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건 이제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1주택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발도 있고 지지자들에서는 이제 비난이 폭주하기도 하지만 종부세 연구 모임 꾸린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상투세, 금투세 다 포함해서 세법적인 어떤 검토를 경제통들과 함께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부세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던 민주당도 일부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완화는 환영을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약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방향은 다릅니다. 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 오히려 일부 어떤 측면에서는 더 강하게 완화를 하자는 측면도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폐지는 기본 방향인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요거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요거를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하자, 요 방향이 대통령실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둘 다 완화를 하자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굉장히 방향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1주택자를 완화하자. 대통령실은 다주택 중과를 완화하자. 완전 반대 케이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치열한 어떤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뭐 물론 뭐 여당과 야당, 뭐 정부 여론 쪽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검토와 연구를 좀 더 한 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방향은 각각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분위기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1주택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방향으로 얘기가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주택 수를 가지고 중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매기자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자체를 폐기하고 재산세로, 보유세는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 국회에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야당의 안이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정부의 안도, 기재부의 안도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긴 어렵기 때문에 양 방향 모두 가정을 하고 이 영향을 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실거주 1주택 종부세가 요 야당의 의견대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강한 똘똘이 한채 현상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주택의 규제를 계속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1주택자는 더 완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굳이 여러 채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내가 똘똘이 한 채에 그냥 실거주로 눌러앉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외곽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아서 합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고 해도 여기 같은 경우에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매물이 더 나와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규제 완화라고 해도 어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주택 중과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주택자에게 호재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종부세 완화만으로, 그러니까 종부세의 다주택 중과 완화만으로는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미 23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종부세 이제 다주택 중과에 대해서 좀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값도 하락하고 요 과표 구간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다주택 중과 대상자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요 다주택 중과를 받는 요 비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미래에 집값이 더 오르고 해가지고 집값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당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종부세 차원에서는 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뭐 큰 영향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또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법인 종부세입니다. 법인 종부세도 어떻게 될지 완화가 같이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 법인 종부세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이 법인의 옷을 입고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하게 하는 그런 투자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인 종부세를 강력하게 했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예를 들면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종부세가 강하게 매겨졌어요. 작년에만 SH에서 공공임대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낸 게 83억이나 된다고 하면서 이제 위헌 소송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업형 장기 임대 요거 활성화를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부세를 법인이라고 세게 매기면은 사실은 이거를 어떤 기업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제, 종부세 완화를 법제화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종부세 어떤 법인 종부세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대규모의 어떤 단지 전체를 공급을 하는 그런 대상에게만 법인 종부세를 완화할지 혹은
굉장히 개인이 소유할 법한 굉장히 소규모의 법인의 종부세도 완화를 할지 요거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다르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종부세도 지금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0%로 부과하고 있는 요 종부세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방 부동산에 약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 어떤 소위 물려 있는 그런 법인들이 많거든요. 이 법인들의 고민이 사실은 종부세예요. 매년 종부세가 올 때마다 5%씩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되면은 그 법인들이 굳이 급하게 팔지 않고 이것을 그냥 임대로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인 종부세가 이런 이슈 제기와 함께 같이 검토되면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까지 종부세 완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방이나 혹은 수도권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 외에 양도세, 취득세 중과도 완화 검토 대상입니다. 이것은 뭐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건 아니고 기재부에서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때 담길 검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시적으로 이미 시행령을 통해서 완화 중이기도 하고, 양도세 중과는 그 규제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양도세 중과는 현재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세법이 개정되면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컨디션이 변화가 된다라는 측면은 있긴 하지만 당장 1, 2년 내에 양도세 중과 완화 요 개편이 시장에 큰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더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는 사실은 다주택자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취득세 중과예요.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에 지금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이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좀 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투자자들이 조금 지방 중에 좀 펀더멘탈이 괜찮다, 혹은 뭐 수도권 외곽지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그런 판단이 드는 곳들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취득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집에 투자를 더 안 하니까 중과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중과를 완화를 시켜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을 못하니까 오히려 외곽지에 다른 투자건들 혹은 다른 주택들을 팔아가지고 서울에 똘똘이 한 채로 이렇게 장만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극화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개인이 집을 사서 임대주택을 보급을 해라, 사실상 그런 정책을 지금 수십 년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다주택을 해서 임대를 놓고 그래서 임차인들이 편하게 전월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사실은 개인에게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역할을 맡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취득세가 뭐 3, 4주택이면은 12.4%까지 부과하는 이런 정책이 옳으냐,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느냐. 12.4%. 집을 사는데 취득세를 12.4%나 물리게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은 분명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의 집값은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지만 반대로 서울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란 게 이 제로금리나 코로나 유동성 파티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간 히스토리상 굉장히 유동성이 폭발했던 그런 시기를 제외하면은 지방 거래가 활성화됐을 적에 서울은 좀 잠잠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세가 좀 눌렸던 그런 현상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후 공급 감소, 지방의 공급 감소가 지금 거의 정해진 미래처럼 뭐 내년 내후년부터 있을 예정인데, 다주택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임대용 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신축 공급 감소에도 전월세 가격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어요. 신축 공급이 감소를 하고 다주택자들조차 지방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투자에 의한 어떤 집값은, 지방 집값은 좀 잡을 수 있을지언정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이걸 밀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단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취득세 중과를 하면은 지방 집값이 잡히니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여기에서 파생된 부작용이 여기에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은 옳고 어떤 효과가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다시 역효과로 뭐 집값을 상승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취득세 중과 완화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복합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 외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지금 웬만한 규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번에 또 강력하게 종부세, 제초안, 임대차 입법, 그러니까 세금 제외하고도 제초안과 임대차 입법을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사실 이번뿐이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세법 개정,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는 입주이 전세 계약으로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요거는 굉장히 또 동의하는 부분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요 임대차 입법이라는 것이 전세 가격을 무조건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동폭을 키우는 게 문제거든요. 전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있고 전월세를 공급하는 이제 매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계약으로 묶이는 그런 물량들이 요 2+2 계약으로 요 제도로 인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매물들이 더 많아질수록 유통 물량, 그다음에 유통 수요자들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량이 많았을 때, 수요자들도 많고 매물들도 많았을 때, 시장에 이게 다 풀려서 시장에서 그냥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할 때랑 일부 매물들과 일부 수요자들이 묶어놨을 적에 묶이지 않는 요 부분, 요 신규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주식 수가 적고 묶여있는 주식이 많을수록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식이든 아파트 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은 묶여있는 그 어떤 매물과 수요자가 많고 풀려있는 매물과 수요자가 적을수록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월세 같은 경우에 특히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변동폭이 커서 오르는 게 무조건 문제가 아니고 올랐다가 또 급락하는 것도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2+2 요게 저는 요 취지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세입자들이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임차를 하면서도 주거 어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시장 혹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것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던 아니면 이 변동성을 줄이는 어떤 조치를 취하던 개선을 하던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뭐 좋은 취지다, 뭐 좋은 뭐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양당 논의를 거쳐서 한 차례 완화가 됐어요. 한 차례 완화가 된 것을 굳이 또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이것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요 특별법 제정 요 당시에도 제초안도 완화해주냐 혹은 면제해주냐 요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특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초안은 면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얘기가 됐을 적에 제초안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당위성 요거는 부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 자체가 약간 강남 재건축 세금 이런 식의 어떤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고가주택, 고가 지역의 재건축 세금이라는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민주당이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좀 완화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굉장히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사실은 밀어붙여가지고 제정했던 그런 법이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 혹은 실수를 뭐 인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폐지하겠다라고 동의를 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폐지하는 국토부나 뭐 기재부는 다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정부 안으로 올라온다라고 해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완은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임차인 등록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임차인 등록제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인을 등록을 하면은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임차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좀 더 강하게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플러스 2 요 임대차 입법이 너무 임대인의 의무만 강화시킨 법이다라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 등록을 하고 임차인 등록을 하면은 임차인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완 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폐지보다는 임차인 등록제가 시행되거나 혹은 이런 식의 약간 보완 개선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임대차 입법이 폐지가 된다면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당장 뭐 전세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최근에 요 며칠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서울의 일부 지역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요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요거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고 일단은 지정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요 논의가 다시 되어서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이때 나온 얘기는 전월세 안정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실거주로 살고 전월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월세 안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뭐 개발 사업이라고 쳐도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곳까지 지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정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요 부분의 요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지정의 근거 가장 베이스가 GBC 저 현대 그 삼성 그쪽의 요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나 집값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허가제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가제는 지정을 해놓고 이 개발은 무기한 지연되고 착공도 아직 멀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있으면서 거래만 묶어놓는 게 이게 정당하냐. 요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요 문제 제기가 다 하나하나 다 옳은 어떤 문제 제기라고 보고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추정상으로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온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어떤 전월세의 불안전성,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비재건축 단지에 한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해제가 됐을 경우, 혹은 비재건축 단지만이라도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해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해제를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않고 해제해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고 물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주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됐대라고 하면서 집값 상승이 짧은 기간으로는 이어질 수 있지만 길게 가지 않아서 안정화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의 집값이 눌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전세 끼고 갭 투자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집값을 누르고 있다. 이 지역의 집값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수요를 막긴 하지만 매물이 나오는 차원에서도 전세 낀 집은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도 줄이지만 요거는 공급도 줄여요. 매물 공급도. 그래서 사실은 수급상에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진 않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초반에는 이게 지정이 되면 초반에는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어도 결국은 수급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것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집값을 엄청 누른다든지 혹은 해제가 된다고 해서 집값이 엄청 올라간다든지 이런 저는 현상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전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 해제가 된다고 해서 요 지역들이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폭락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주 약간 매물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재건축 단지까지 해제된다. 뭐 무슨 음마 아파트, 뭐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 이런 재건축 단지까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요 재건축 외의 단지와 다르게 요 부분은 초호제 해제 시에 상박 압력을 강하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음마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누가. 근데 음마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 있으면은 그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 살기엔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도.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기 때문에 살기에 좀 부담이 되어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부담이 되어서 음마 아파트를 안 산다. 이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은 그런 구축의 어떤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하고 세 주고 나는 다른 데 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 한해서는 토어제 해제 시에 상방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번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성수 같은 재개발 구역 이런 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거 토허제의 어떤 해제 혹은 지정대의 영향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뭐 검토를 하다가도 뭐 검토가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냥 마무리될 수도 있고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발표를 해도 입법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흐름 보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맛동산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분석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